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2023년 5월에 독립운동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보훈처는 독립을 위해 묵묵히 애쓴 인물을 잊지 않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합니다. 5월의 선정인물 가네코 후미코 선생과 후세 다스지 선생은 일본인이었지만 우리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한국을 사랑했던 인물들이었죠. 자신의 국가,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구미호편 1938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여자 주인공이 예뻐도 너무 예쁜 구미호로 나오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미모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꼬리 9개가 달린 여우인 구미호를 모티브로 이 드라마는 만들어졌는데요. 신통한 능력, 외모로 사람을 홀린다고 알려진 구미호 역으로 이동욱 배우, 김범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리, 독립운동, 흥미로운 요소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 일제강점기는 혼란과 함께 약간의 시대적 낭만이 존재했던 때인데요. 물론 이 낭만이 우리의 일제강점기 치하, 역사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정 고무신과 하이힐, 초가집과 고급 호텔 이런 것들이 한데 공존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지럽게 뒤섞였던 부분이 낭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일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조선,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과 적대감 속에서도 인류애와 사랑이 꼽히는 순간은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네코 후미코 선생도 나라를 초월한 뜨거운 사랑을 했죠.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조선의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념이 아닌 사랑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박열 선생은 행동하는 괴짜로 알려져 있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친구들을 이끌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 다니는 치욕을 견딜 수 없다며 학업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독립운동을 벌이던 박열 선생은 일제의 가혹한 만행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일본으로 건너가 만난 동지들 중에는 놀랍게도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명적인 사랑의 상대 가네코 후미코 선생이었죠. 어린 나이 한국에서 자란 후미코 선생은 1919년 청주에서 3.1운동을 목격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후미코의 마음을 움직인 건 잡지에 실린 박열의 시 한 편이었는데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박열의 당당하고 자유로운 모습에 후미코는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며 점차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들에게 국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1923년 비밀결사단체인 불령사를 조직하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 학살을 피해 피신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죠. 취조 도중 박열 선생의 폭탄 구매 계획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검찰은 천황 암살 사건을 날조해 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박열과 후미코는 감옥에 수감되지만 사랑을 이어갔는데요. 편지를 통해 서로를 걱정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죠.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도 또한 놀라웠습니다. 박열과 후미코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옷을 입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첫 공판 당시 박열은 옛 조선 관료의 예복인 사무관대를, 그리고 후미코는 치마 저고리 차림을 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은 박열의 부인이 될 것이며 내 이름은 박문자다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했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말로 재판을 할 것이니 통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열을 처음 사랑하던 그 순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숙명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일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이 법정에 선 일에 대해 추호의 후회도 없다. 재판을 받던 후미코의 이야기를 통해 둘의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후세 다치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달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데요. 지속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했고 수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위해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세 다치지의 도움으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옥중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형 선고 1개월 전에 혼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원히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부부의 서약을 했죠. 안타깝게도 두 사람에게 1926년 3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이후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개의 연인은 각각 다른 형무소로 옮겨지며 이별을 해야만 했죠. 1926년 7월 23일 급작스럽게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요. 의문의 죽음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옛 동지들의 노력으로 박열 선생의 친형에게 이야기가 전해져 남편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박열에게는 가네코의 죽음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훗날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박열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했다고 전해지죠. 박열과 후미코의 기구한 삶과 사랑은 신문에 일명 괴사진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다정한 모습의 사진 한 장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소파에서 껴안고 앉고 있고 그리고 후미코는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열도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겠죠.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도저히 중범죄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서는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죠. 1926년 8월 25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판사였던 다데마스 가이세이였습니다. 둘을 회유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당시 인터뷰 중 일부 내용입니다. 박열이 우리 가족이 가네코 후미코의 얼굴을 모르니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고 싶다고 여러 번 애원했다. 그래서 촬영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박열과 후미코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해서 사진이 그렇게 촬영됐다. 나는 다만 인간애로 사진을 촬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테마스 판사는 해임되었고 일본 내각이 총사퇴를 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박열 선생은 여전히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었죠. 22년을 넘게 복역하고 광복 이후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21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된 선생은 44살,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비극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박열 선생이 남긴 글이 마음을 울립니다.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평화가 있다. 참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허무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은 영화, 뮤지컬, 웹툰 등 각종 매체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사진과 영화 포스터 어떤가요? 정말 꼭 닮아 있어서 매우 흥미롭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접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오늘의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법을. 어느 영화 속 구절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사랑에 꼭 와닿는데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단지 두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만 본다 해도 감동은 몇 배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역사 속에 이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일본인이 있었고 그를 사랑한 독립투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마 누군가 소설로 써낸다고 해도 에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기구한 운명의 짝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보는 채널 반주원과 여러분, 그리고 유쾌한 한국사와 여러분도 이런 운명의 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